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사고력 특강 11차입니다. 팀 나누기 네모나기랑 자리 배치 한 분하게 살펴볼 건데요. 팀 나누기는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서 정하기에 비해서 쉽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딱 정해진 자리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팀 나누기는 2개 내지 3개의 팀으로 분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료는 네이버 카페 필쌤 유튜브 특강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아래 정보란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 들어가서 미리 풀어보고 강의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이렇게 7명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갈 거예요.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을 타고요. A는 1호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호선을 타겠죠? 다음 중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호선을 이용한 사람은 많아야 3명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써놨고요. A는 D와 같은 호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단은 A가 문제에서 봤듯이 2호선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호선에 이제 D가 타겠죠. 그 다음에 F는 G와 같은 호선을 이용하지 않아요. 어디를 탈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F가 1호선을 탄다 그러면 G는 2호선 타고요. 반대로 G가 1호선 타면 F가 2호선을 타게 됩니다. 그 다음 B는 D와 같은 호선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여기 B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1호선은 이제 더 이상 탈 수가 없고요. 나머지 C랑 E는 2호선을 타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B는 1호선을 탄다. 네, 가능하죠. F는 1호선을 탄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C는 2호선을 탄다. 가능하고 E는 1호선을 탄다. 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E는 2호선을 타야 되니까요. 네, 이거는 NCS 초창기 문제라서 좀 쉬운 감이 있긴 한데요. 네, 기본적인 팀 나누기의 원리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팀을 분류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2018년 리트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A반 넷, B반 셋, C반 셋, D반 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3개의 팀으로 나눌 거래요. 각 학생은 어느 한 팀에만 포함된다. 네, 2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중복돼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각 팀은 최소한 3개의 반의 학생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특정 반의 학생 전체를 포함한 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세 팀으로 나눌 건데 네, 이 보기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각 팀의 학생 수가 모두 같을 수가 있다. 지금 제가 A반 이렇게 4명이라 해서 A를 4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은 총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4명씩 팀을 짜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예, 한 팀에 ABCD, 두 번째 팀에 ABCD, 그 다음 마지막 팀에 AABC 하면 왼쪽에 있는 이 조건에 딱 부합하죠. 특정 반의 학생 전체 포함한 팀도 없고 최소한 3개 반의 학생을 포함하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는 거고요. 니은 A, B, C반으로만 구성된 6명인 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 버리고요. 자, 두 번째 팀은 A, B에다가 D 넣고요. 세 번째 팀에다가 A, C, D 넣으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특정 반의 학생 전체를 포함한 팀이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 3개 반의 학생을 포함을 하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B, C, D반으로만 구성된 5명인 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은 여기 특정 반의 학생 전체를 포함한 팀은 없다라고 하니까 D는 하나만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이렇게 B, B, C, C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팀이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A 4개, B, C, D 하나씩을 가지고 3개 반의 학생을 포함하는 팀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팀에 A, B, C 이렇게 3개 학급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A랑 D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개의 반의 학생을 포함한다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2개는 꽤나 간단했죠. 네, 이제부터 2개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회사는 볼링, 클라이밍, 스쿠버 다이빙 총 3개의 사내 동아리가 있습니다. 각 동아리는 신입사원 9명을 3명씩 나눠서 권유를 할 건데요. 민성, 은혁, 상훈, 지혁은 남자, 미란, 지안, 하윤, 서아, 나이에는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가 한 명 더 많네요. 그 다음 아래와 같이 3명씩 나누고자 할 때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에 가입 권유를 받을 애들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지아는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가입 권유를 받는다. 서아는 볼링이고요. 상훈과 미라는 클라이밍이래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확정형 진술이니까 이 표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을 읽어보면 각 동아리는 적어도 한 명의 남자 신입사원이 필요하고요. 민성은 2명의 여자 신입사원과 들어가야 되고요. 그 말은 즉슨 민성은 클라이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민성이 들어가면 남자가 2명이라서 안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조건 민성 지역 하유는 지하원과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민성 지역 하유는 스쿠버 다이빙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다 정리해서 표에 넣으면은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합할 건지 정해야 되니까 일단은 들어간 사람들을 조금 체크를 해봅시다. 상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란이 들어갔고, 지안이랑 서아가 들어갔습니다. 남자 3명 남고 여자 2명이 남았네요. 그 중에서 민성은 클라이밍이랑 스쿠버 다이빙이 안 되니까 볼링 동아리에 배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민성이 들어가고 여기에 한 명은 이제 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민성은 여자 둘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조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성이도 일단 지워주고요. 헷갈리니까 이제 요 조건도 그냥 지워줍시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에도 남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은혁이랑 지혁이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혁이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에 남자는 이제 은혁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은혁이 지워주고, 그렇게 된다면 지혁이는 자연스럽게 클라이밍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윤이랑 나예가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하윤이는 안 돼요. 하윤이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 남은 나예는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에 가입 권유를 받는 사람은 지안, 은혁, 나예가 되고요. 지안, 은혁, 나예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겠죠. 네, 실전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보기에서 이제 은혁은 4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혁까지만 고르고 하윤이랑 나예까지 굳이 안 따져 주셔도 정답은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1번 팀 나누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 표를 제가 2개를 그려놨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행사에서 A, B, C, D, E, F, G 이렇게 7명의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총 나흘에 4일이죠. 강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짜는데 마지막 날에 열리는 강연의 강연자를 모두 나열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각 초청 강사의 강연은 단 1회씩, 일정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고, 강연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루 최대 2회 열립니다. F랑 G의 강연은 같은 날에 열려요. 둘이 세트로 다니는 거고요. B의 강연은 A보다 나중에 열리고 C, D, E보다는 먼저 열린다. 네, 이거 정리를 하면 예, 이렇게 되겠고요. F의 강연보다 E의 강연이 먼저 열린다. 네, E 여기 있죠? 그 다음에 F가 열리는 거고, G의 강연이 마지막 날에 있다면 갑자기 조건이 붙었어요. A의 강연은 2번째 날에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번째 날에는 1회 강연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풀어볼 건데, 보통 표를 이 첫 번째 표, 오전, 오후처럼 나눠가지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풀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이제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봐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표랑 비교하면, 1일차에 오전 강의를 1번, 오후 강의를 2번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일렬로 써버리는 거죠. 우리 순서 정하기 할 때 문제처럼 그냥 일렬로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분선을 이제 1차별로 나눠버린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왜 표를 아래처럼 그렸는지 이해되시죠? 위아래로 그리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아예 편리하게 일렬로 표시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표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마지막 조건을 볼게요. 2번째 날에는 1회 강연만 열린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오전, 오후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 일단 지워줍니다. 저는 오후를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F랑 G는 항상 세트로 다니잖아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FG는 둘째 날에는 일단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한 칸이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가 2보다 나중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칸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FG가 이제 5, 6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FG가 7, 8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 저는 이 조건이 있으니까 G가 마지막 날에 있다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FG든 GF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넣어주고요. A의 강연이 두 번째 날이 있다고 하니까 3번에 A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를 채울 건데 이제 두 자리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채워야 될 거는 여기 이렇게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G의 강연이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기각이 되는 거고 결국에 F랑 G는 이 5, 6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표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5, 6번에 FG든 GF든 일단 넣어 놓고요. 나머지를 채워봅시다. F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는 A, B, E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은 다른 거예요. 예, 이거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F 앞에 C, D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A, B 다음에 C, D, E가 나오는 거고 E 다음에 F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C, D와 이 F의 전후 관계는 여기에 있는 조건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앞에는 이제 A, B, E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7, 8 빈자리에는 이 두 친구 C, D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네, C, D가 들어가든 DC가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문제에서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날에 열리는 강연자 친구들을 골라달라는 얘기죠. 7, 8번에 들어간 애들은 C, D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팀 나누기 문제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자리 배치 들어가겠습니다. A, B, C, D, F 6명이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조건을 고려할 때 C에 바로 옆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제시된 왼쪽 오른쪽은 앉은 사람 기준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시계 방향이 편하니까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좀 해볼게요. A는 F의 바로 옆 왼쪽에 앉아있다. 그러면 F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바로 옆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러면 B는 여기가 될 겁니다. B의 맞은편에는 D가 앉아있다고 하고요. E의 왼쪽 두 번째 옆에는 D가 있대요. 그 사이에 C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E가 여기가 되고 왼쪽에서 하나, 둘, 여기 D가 있고 가운데에 C가 있다고 하니까 네, 최종적으로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C의 바로 옆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E가 되겠습니다. 네, C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A가 이쪽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반대로 C의 입장에서는 네, 이쪽이 오른쪽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팀 나누기 문제 4문제로 마무리했고요. 네, 자리 배치 문제도 맛보기로 하나 봤습니다. 내일은 13번부터 19번까지 총 7문제 풀이를 할 건데 네, 17, 18, 19번이 한 문제에 큰 문제에 이제 엮여 있는 거라서 사실상 한 문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새로운 NCS 예시 문제에 수록된 거기 때문에 꽤나 중요하게 다뤄볼 겁니다. 자료는 마찬가지로 내일 정오 이전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일도 9시에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